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 을에 단수 공천하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과 맞대결이 확정됐습니다. 당 지도부인 조정식 사무총장도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지난밤 최고위에서는 비명계 홍영표 의원의 공천 컷오프가 확정되면서 당내 공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청한 국민의힘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른바 명룡대전이 확정됐습니다. 당 지도부인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양을에 단수 공천되면서 이제 명룡대전으로 일컫는 괴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원희룡이 이재명과 맞대결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범죄 혐의자가 더는 당선 안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계양에서 야당 대표 2명을 배출했어도 발전이 더뎠다 폄하하고 자신은 지역 일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자, 연합뉴스의 사진을 보면은, 자, 지원 사격에 이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지원 사격을 나서고 인사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천 계양을 해서 총선 맞대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면서 날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원희룡은 이날 페이스북에다가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 이 제목을 올려서 자신은 지역 일꾼이고 이재명 대표를 범죄 혐의자라는 거죠.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특정 정당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 계양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원장관을 계양을에 단수 공천했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공천을 확정해서 빅라운드 매치가 되었습니다. 계양을이 원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한 곳이에요. 민주당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빠지면서 보궐선거에 나서 2022년에 계양을 해서 당선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지난 5년간 민주당 당대표를 2명이나 배출을 했지만은 계양 발전은 더디고 주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는 더 이상의 범죄 혐의자를 공천해도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던져도 무조건 당선시켜주지 않는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이냐 또 히딩크냐로 이 대표의 맞대결을 축구대표팀 감독 사례에 빗대면서 계양은 변해야 발전한다, 분명히 변할 것이고 원희룡은 자기는 진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자기 자신을 이재명 대표를 클린스만으로, 지금 국민적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클린스만으로 폄훼하고요. 원희룡은 히딩크라고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아주 웃기는 짬뽕이죠. 자, 원희룡이 하는 이야기, 이재명 대표를 범죄 혐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그런 정말 어불성설인 아주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이 원희룡이 보세요, 정치 생명을 걸겠다, 베팅한다, 그런 논란을 했던 원희룡이 과거 음주 폭행과 성매매 의혹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희룡은 이재명 대표에서 범죄 혐의자라고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사법 연수생 시절에 정릉동에서 한 식당 앞에서 노상 방뇨를 했는데 그거를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항의하는 시민과 시민을 또 폭행하고 연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서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웠어요. 내가 누군데 경찰관 따위가, 이런 식으로 폭행을 했겠죠. 아주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이에요. 그리고 당시 정릉동을 찾은 이유가 인근 성매매 지역에 미아리
텍사스 방문이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고, 이거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의혹이 꾸준히 있고요. 의혹입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원희룡이 서울과 양평 그 김건희 고속도로 그 게이트의 반응이 젊은 시절 인성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네티즌들은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타 강사로 이렇게 자부하면서 내세웠지만은 그게 개뻥인 것이 드러났죠. 지난 7일 원희룡은 변경된 종점 김건희 일가 땅인지 유무를 묻는 질문한 기자한테 또 막말하고 또다시 인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 윤재식 기자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치 생명까지 걸면서 변경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일가의 땅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인식을 못했다고 장담을 했는데, 이 원희룡 장관의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의 과거에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 폭행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2018년에 지방선거 당시에 제주도 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한테 달걀 세례 맞고 뺨 맞는 그런 옛날에 그런 모습이 있고요. 자, 구체적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당시 사법연수생이었던 원장관이 29살인데 93년에 새벽에 서울 성북구 정릉동 갈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노상방뇨, 오줌을 싼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항의하는 갈비집 주인 50살, 29살짜리가 50살 주인 아저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막 때리고 얼굴 등을 때리고, 그러자 이제 신고를 했는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서에서 파출소에 연행이 됐어요. 이게 나왔던 겁니다. 파출소에 연행된. 근데 이것만 봐도 이 범죄자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이 범죄자인데 누구에게 이재명 대표 검찰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어도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그 범죄 혐의자라는 이유로 누가 누구를 훈계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이 과정에서도 원 장관이 경찰관 2명을 폭행했고, 또 연행 후 파출소에서는 우리 사법연수생을 우습게 봐? 그렇게 보느냐면서 책상 유리 전화기 2대 부수고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는, 얼마나 성격이 개 같습니까? 개 같은 성격이죠. 이런 거는 내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하는 아주 특권 의식을 갖고, 아직 뭐 검사도 아니고, 그죠? 사법연수생이에요. 사법연수생. 뭐 정식으로 임명받은 공직자도 이러면 안 되는데 연수생 따위가 경찰관을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일설에 의하면 당시 원장관이 정릉동 일대를 찾은 이유가 그 일대를 찾은 이유가 인근 성매매 지역 미아리 텍사스 방문이었다는 이 의혹이 있어요. 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옛날 2014년 제주도 지사 선거 앞두고 몇몇 언론사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사건이 어떤 네티즌이 이제 식상하다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처음 알았던 사안이라 공유해 드린다면서 젊은 시절의 걔 인성이 몇십 년 지난 지금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있어서 자신을 나무라는 상대층에 대해서 잘못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겁박하고 사업 취소 우려하는 일부 양평 군민을 동원해서 선동하는 모습 보이는 거 보면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기 커뮤니티 여성시대에도 이런 글들이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그 떡잎부터 남달랐네. 범죄자가 검사를 하는 현실이고 놀랍지도 않다. 와, 근데 토론한 자서 보면 알만하더라. 비판적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라는 분이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너 좀 그때 이제 술 취하면서 이상호 장관한테 너 좀 이상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이상호 기자에게 아주 그냥 욕설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막말을 했습니다. 그게 여기에 나왔죠. 자, 원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나오다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만났는데 질문을 하자 반말로 막말 퍼붓는데 너 좀 이상한 놈이다. 예,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다시 인성 논란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개벌을 너무 못 주는 겁니다. 인성이 한번 이런 인성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공개된 영상에서 원 장관이 변경된 서울 양평 종점에 김건희 일가 땅이 존재를 했느냐, 이미 인지하고 있지 않았느냐, 기자가 질문했는데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또 뭐하는 놈이냐, 이상한 놈이냐 이렇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인데 인천 계양을 이번 좀 선거가 아직 치러지지 않았지만은 자, 명령 대전이긴 하지만 이번에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텃밭이고 송영길 의원이 잘 읽어놓았던 오선으로 또 잘 읽어놓았던 텃밭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선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수 공천을 하고 있어요. 참 이런 지난번에 양평 그 고속도로 건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서 얼마나 이 원희룡 장관의 일타 강사로 자기가 자부하면서 전 국민 앞에서 개뻥을 치면서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그 정신이 올바른 그런 계양 구민이라면은 이런 원희룡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친 거죠. 예, 미쳤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밖에 없고 분명한 선거 결과는 보나마나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완승으로 아마 끝날 것입니다. 그 위에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뭐 가세해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뭐 그러는데 뭐 이런 것도 잠깐 선거를 지원 유세에 나서긴 하지만 큰 영향력이 없다고 봅니다. 계양에서 야당 2명 배출해서도 발전이 더 됐다 폄훼하면서 발전한 게 없다. 자기가 지역 일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개차반 인성과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속에서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 개뻥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생들이라도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시민들이라면은 원희룡을 뽑을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이번 총선에서 4월 총선에서 계양을은 제가 단언하건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넉넉한 완승으로 끝날 거라 보고 원희룡은 좀 의문의 일패를 당할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 지도부인 오선의 조정식 사무총장도 경기 시흥을의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 부적격 판정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맞대결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가 줄어드는 서울 노원에선 노원을의 김서환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고 노원갑에서 고용진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늦게까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친문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홍 의원의 경선 배제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장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하위 평가에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정격 회동에
김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논의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선거 지역구 백정이 늦어지면서 결정이 미뤄졌던 지역구 공천 계획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